아니 사람들이 흑염소 좋다고 난리던데 원장님 저 이거 꼭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안녕하세요. 미니은 한의사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관입니다. 근데 흑염소가 몸에 그렇게 좋아서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몸에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건가요? 흑염소가요,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문화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피로회복이나 면역 증강이나 이런 것들에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먹어왔던 것 같은데, 흑염소 말고 그 말해도 되나? 개소주라고 강아지를 또 고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흑염소나 개소주나 결국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걸 먹고자 했었던 거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이어서 그래요. 지금 너무 영양이 풍부하지만 예전에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많지 않고, 특히 흑염소 고기가 각종 뭐 비타민 12라든지 또 칼슘이라든지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피로회복이나 체력 증진이나 병 후 세약이나 또 성인병도 예방한다고 하니까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이 흑염소를 먹는 게 노화 방지에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근거도 조금 있고, 또 노화하면 우리 항상 뼈 건강 중요하잖아요. 골다공증도 막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많이들 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는 홍삼도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흑염소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잘 맞는 건가요? 흑염소가 한의학적으로 어떠냐면 성질이 따뜻한 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좀 차다고 하는데,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고기이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몸에 양기를 붙들어 준다고 해야 되나? 젊었을 때는 막 열이 많다가 60대, 70대, 80대 되면 몸이 급격하게 좀 차지면서 양기가 좀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기운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양기를 강화하니까 체온 조절이 좀 잘 되는 거예요.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좋아하고 추위를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강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콜라겐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근육들을 강화하고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 효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 대히트를 쳤던 것들이 뭐냐면 갱년기 이후에 정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정력 개선에 좋다고 하면 씨가 바르는 거, 그래서 성기능 강화에도 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흑염소를 섭취하면 좋냐면요, 체력이 좀 약한 사람, 체력이 약한 사람 중에서도 몸이 좀 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좋고, 또 유독 나 피곤할 때마다 은근 추위를 많이 타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수족냉증이 있고 복부의 온도 막 차갑고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잘 맞으실 수도 있다, 흑염소가. 그리고 만성적으로 너무 피로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좀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오니까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흑염소가 권장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소화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어서 소화기기라는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한의학적으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2차, 3차적인 질병이랑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제가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이게 양기를 도는 거 보니까 열이 많죠. 머리로 열이 둥둥둥둥둥 뜨는 사람들이 문제인 건데, 이 열이 둥둥둥 뜨는 상태에서 또 양기가 많은 흑염소를 먹는다? 이거는 아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고단백, 너무 고열량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특정 알러지나 이런 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본 것 같아요. 흑염소 먹고 난 다음에 피부에 증상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흑염소도 흑염소지만 흑염소랑 같이 넣은 그 무분별하게 넣은 그 약초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알러지나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냐면 일단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어떤 음식이든 간에요.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똥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주시고, 흑염소에 대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흑염소 자체만 수육으로 만들거나 그러지 않고 요즘 탕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 무분별한 약재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는 약재들을 이렇게 넣었다가 간독성에 사고 나고 신장독성 사고 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약재들의 사용은 저는 한의사로서 좀 많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흑염소가 정말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흑염소는요, 보약이라기보다는 영양식품입니다. 우리가 영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면 안 되고 무분별한 약재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것은 내 건강을 오히려 망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식품 범위 안에서만 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흑염소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도 보약 같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